여러분의 계절을 건강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스탁 시즌3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저희 닥터스탁은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장 마감 후 4시에 1시간 동안 인사를 드리고 있고요. 이데일리 TV 유튜브 채널 그리고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 실시간으로 많은 참여와 또 소통도 해주시면서 방송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1시간 동안 오늘 시장 정리부터 주목해 볼 만한 업종에 대한 더 자세한 분석 들어보고요. 여러분들 실시간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공략주까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알찬 내용들을 꽉꽉 채워왔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가장 먼저 종목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닥터스탁에서는 문자로만 상담 신청 받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잠시 후에 오늘의 주식 닥터 서용원 전문가님께서 하나하나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고민 있으신 분들은 방송 시간 동안 샵 3772번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됩니다. QR코드 그리고 문자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 가능하신데요. 여기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대주시고 링크 누르신 다음에 참여 코드 3258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서용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선물도 받아가실 수가 있는데요. 실전 매매 기법 영상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께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받고 싶은 분들은 QR코드 또는 문자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는 온라인 무료 방송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내일이죠. 내일 오전 8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하락장 대비 수익 종목 압축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린다고 합니다. 이 온라인 무료 방송 함께하고 싶은 분들도 문자 샵 3772번으로 서용원 적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화요일의 닥터스탁 시즌3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닥터스탁 시즌3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식 닥터 이데일리오대 서용권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화요일장, 오늘 일장 정리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에 있을 미국의 FOMC를 앞두고 경계감이 계속해서 이번 주 시장에 짙게 깔려 있습니다. 국내 증시 오늘 상승세로 출발을 했지만 바로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낙폭을 확대했고 코스피는 2거래 연속, 코스닥은 3거래 연속으로 하락 마감을 했고요. 특히 오늘 양시장에서도 기관의 매도 강하게 나오면서 코스피는 2,559선에서 마감을 했고 코스닥은 883선까지 밀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간밤에도 유가가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관련된 부분들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또 일부 움직임 섹터 좋은 움직임 보였던 섹터들 보시면은 통신 장비주들이 최근에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KMW와 에이스테크는 상한가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제 6G 조기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서 5G 투자가 저조했기 때문에 이 6G 투자가 조금 더 일찍 집행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 나오면서 통신 장비주들의 긍정적인 흐름들이 굉장히 두드러졌던 하루였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지수는 계속해서 지지부진하는데 업종별 순환매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오늘하고 지금 이번 주 계속 지수 자체가 좀 탄력이 좀 둔화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거시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는 좀 금리가 동결을 예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재 유가 상승이 좀 심상치가 않죠. 배럴당 $100까지도 가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밖에 없고 지금 특히나 CPI 지표나 PPI 지표가 지난번에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리 동결 이후에 연준의 스탠스, 뭐 점도표라든가 그다음에 파월 의장의 발언이 과연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감들이 현재 지금 지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동안에 지금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를 이끌어왔던 반도체, 로봇,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좀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다 보니까 시장의 하락세가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좀 자체적으로 흐름들을 봤을 때도 수급 꼬임 현상은 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예측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지난주죠. 지난주 9월 14일, 15일자의 외국인 선물 시장의 수급들을 살펴보면 14일에 1조 원가량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15일에는 1조 5천억 가량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이틀간에 거쳐서 거의 1조 5천억 이상, 1조 6천억 가까이 좀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어제죠. 9월 18일, 19일 날에 외국인들이 9,400억을 매도를 했고 오늘도 9천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들어온 물량을 그대로 다 개워내는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여전히 한 6천억 정도, 7천억 정도의 매도세가 더 남아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의 움직임을 보면 내일 우리나라 시장은 목요일에 FOMC 회의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일까지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로 인해서 수급들을 어느 정도 개워내는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고요. 단기 상승한 것을 좀 차익 실현으로 내놓는 흐름들이 좀 두드러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차트 화면을 보면 좀 쉽게 설명이 되실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좀 보시면 화면에 보이는 것이 우리나라 선물 차트입니다. 12월물 차트인데 이 동시만기일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에 이틀간에 상승시켰던 것을 전부 다 좀 하락폭으로 다시 개워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코스피 쪽에서는 수급이 16억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외국인 매도가 그러니까 거의 매도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외도독 현상은 아마도 내일까지도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수의 흐름들보다는 좀 업종 순환매를 좀 노려가는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저는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저가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도 한번 잡아보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단기적으로는 내일까지 또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이런 가운데서도 또 종목별 장세, 업종별 차별화 장세 확인해 보시면서 투자 전략들 함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먼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잠시 후에는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하나하나 또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잠시 후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문가님의 공략주 수익률 AS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한 종목 화면으로 바로 확인을 해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은 지난 8월 22일 방송에서 제시해드렸던 차백신 연구소입니다. 최근에 역시 좋은 흐름 보이면서 신고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7,600원 이상까지 상승을 하면서 고가 기준 수익률 27.67%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가를 기록하고 나서 살짝 숨고르기 나오고 있는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AS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백신 연구소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전문가님? 네, 뭐 지난주 이 방송 시간에 그때 좀 달성이 좀 이루어져서 네. 이것을 지난주 사실 피드백을 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또 다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목표가를 뭐 달성을 해서 좀 이상으로 좀 상승세가 이어진 상황입니다. 7,500원 선 이상권의 상승세가 좀 이어진 모습이었는데요. 사실 차백신연구소를 제가 소개를 해드릴 때 이 기업이 백신에 대해서 좀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뭐 이런 긍정적인 면도 봤지만 우리가 대주주가 누구인지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차병원 그룹, 즉 차바이오텍과 CMG제약과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나 그 당시에 줄기세포 관련된 모멘텀을 함께 엮여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점까지도 공개를 해드렸었는데 그게 바로 좀 시세가 나와줬기 때문에 차백신연구소뿐만 아니라 차바이오텍도 추가적으로 강한 상승세가 이어졌고 CMG제약도 함께 상승세가 이어진 모습이었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차백신연구소도 이 차바이오텍과 관련해서 같이 다시 한번 또 움직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익 실현을 잘 해주셨고 재차 다시 또 눌림목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최근 움직임들을 보면 바닥권에서 이제 거래량 자체가 8월 달에 상당히 강하게 좀 들어와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한번 지금 6천 원 하단 자리 좀 조정이 나왔는데 지금 자리에서부터 조정 자리를 이용하신다라면 단발성 시세들은 다시 한번 좀 노려보실 수 있는 부분들은 될 겁니다. 하지만 이번 9월 12일 날 고점이 형성된 부분들에 대한 물량 소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넘어가지 못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난번에 공략했던 물량의 한 절반 정도를 매수하셔서 한 6,500원에서 7,000원 사이까지 목표가를 잡으셔서 일부 수익 실현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고 이제 여기서 이제 박스권이 한 단계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나주면 장기적으로는 추가 상승력도 좀 노려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특히나 이 종목 공략하실 때는 차바이오텍과 동조하는 흐름들이 같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바이오텍도 지금 9월 12일 날 고점을 형성하고 거래량이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눌림목 이후에 다시 시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래량에서 빠져나가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노려서 차백신연구소도 공략해 보시고 차바이오텍도 같이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더욱더 다시 한번 수익을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차백신연구소 일단은 목표가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 전략을 먼저 제시해드렸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재공략하는 전략 자세하게 설명 도와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서 살펴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차바이오텍 주가도 함께 연동된 흐름 살펴보시면서 다음 전략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익률 AS 시간도 가져봤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고민 있으신 분들은 바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장중에도 또 중요한 이슈나 뉴스 흐름들 체크해 보실 수 있는데 일단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을 해주시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 누르시고 참여 코드 3258 입력하셔서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서용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링크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들어오시면 선물도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실전 매매 기법 영상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선물까지도 함께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일 있을 온라인 무료 방송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장 전이죠.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내일 오전 시간 동안 함께 하실 수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 또 많은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또 오늘 장에서 돋보였던 핵심 업종과 종목에 대한 더 자세한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오늘 원전 관련주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미국의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국내 한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이 웨스팅하우스의 소송 이슈가 사실 그동안 원전 관련주들의 발목을 좀 잡았던 리스크였었는데 이제 이게 리스크가 해소가 된 것으로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여러 가지 정부 정책 모멘텀들 주기적으로 꾸준하게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원전 관련주들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당연히 뭐 이거는 굉장히 좀 큰 이슈다라고 좀 그렇죠.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이것 때문에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아침부터 상당히 좀 강한 출발을 했다가 물론 최근 하락세에 대한 매물을 좀 소화하는 과정들이 있으면서 뭐 상승폭을 소폭 반납한 모습들은 좀 있었습니다만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이 좀 문제가 됐던 부분들은 이제 IP, 즉 직접재산권이 누구한테 있냐 이것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수원이
원전을 개발하는 기술력에 대해서 웨스팅하우스의 도움을 받아서 처음에 좀 만들기 시작을 했죠. 그렇지만 지금 수출이 이루어진 기술력은 웨스팅하우스에서 직접 같이 참여해서 개발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새로 개발된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웨스팅하우스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나의 허락을 받고 수출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는 기술 수출의 문제다라고 해서 이제 소송이 좀 걸렸는데 각하가 됐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그냥 시작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시작할 그게 없어. 돌려보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수원이 확실히 좀 자유로워졌고 우선 이렇게 되면 폴란드와 체코 쪽에 대한 수주가 진행됐던 부분들이 멈췄던 것이 바로 재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부터 시작을 하면서 또 정부 정책과 함께 좀 강한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수출이 이제 시작이 아닐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또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가격이 이렇게 비싼 편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가 매수 기회로서도 좀 잡아볼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또 소형 원전, SMR 관련된 모멘텀도 함께 받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전 관련된 섹터들은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적어도 내년까지는 꾸준히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여러분들 포트에서 좋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하나의 섹터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네. 꾸준히 좀 관심을 갖고 더욱더 좀 포트에 좀 편입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내년까지 계속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보자 또 원전주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드렸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좀 어떤 전략, 어떤 종목을 또 주목을 하고 계신지 다음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우선 저도 이 방송을 통해서도 좀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들이 좀 있죠. 네. 첫 번째로는 뭐 한전기술에 대해서도 한번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한전기술은 이제 한국전력 내에서 이제 원전 관련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특히 신규 원전이 늘어날수록 한전기술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요. 최근 들어서 좀 바닥권에 좀 약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좀 다시 저가에서 수급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점, 그리고 오늘 연기금이 매수로 이제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볼 때 가격적 메리트가 충분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뭐 월봉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 수렴 자리에 박스권 자리가 머물러 있거든요. 그 자리에서는 충분히 지금 현재 구간은 가격적 메리트가 굉장히 좋은 자리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고 올해 연말 이후까지도 좀 흐름들을 좀 보시는 걸 추천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린다라면 한신기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신기계는 이제 소형 원전 쪽으로 좀 더 편입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 종목도 지난 8월 말부터 지속적으로 좀 거래량이 좀 들어오는 상황이죠. 물론 6,000원이라는 매물대가 오늘도 좀 맞은 모습은 있지만 오늘까지 좀 3번 정도 시도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조정 자리를 이용해서 공략한다라면 6,000원 돌파 자리까지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좀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바닥권에서의 거래량을 동반한 턴어라운드는 앞으로 좀 올라갈 자리가 많이 남아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이니까요. 그 점 참고해서 좀 진행을 해나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관심 종목 또 한신기계 6,000원 또 돌파 가능성 있을지 여부 함께 살펴보시면서 관심 가지고 계신 종목들에 대한 분석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또 이제 유가 관련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의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시장 자체에는 좀 부담이 되고 있지만 어쨌든 수혜주도 분명히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간밤에도 국제유가가 또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WTI 같은 경우는 이제 90달러 선 이상에서 상승세를 계속 보이고 있고 브렌트유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세계 3대 원유뿐만이 아니라 다른 유종들은 100달러를 넘어선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국제유가의 상승 추세가 더 이어질 것 같다는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좀 수혜주로 주목받아 볼 만한 그런 종목들이 있을지 어떻게 보실까요? 우선 유가가 계속 상승을 할 것이냐를 우리가 좀 전망을 해봐야 되거든요. 네. 최근 이제 원유 가격 계속 오르는 거는
좀 공급적인 측면입니다. 사실 유가가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 될 수 있을 텐데 최근 미국의 제조업 지표라든가 중국의 제조업 지표는 많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공급이 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을 하는데 특히나 이제 러시아가 가장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사우디와 러시아, 즉 오펙 플러스에서 연말까지 이제 감산을 연장을 했거든요.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너무나도 장기화가 된 상태고 어떻게 보면은 예상했던 것과 너무 다르게 흘러가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푸틴으로서의 정치적 입지가 굉장히 작아진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최근에 김정은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김정은 만나서 이제 재래식 무기까지 이제 동원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러시아가 이것을 싸움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는 이제 화해 모드로 간다거나 아니면은 어느 정도 좀 말려주는 사람이 필요할 텐데 그것을 이제 유럽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유럽으로 들어가는 가스관은 전부 러시아에서 들어갑니다. 근데 날씨가 작년에 겨울이 생각보다 안 추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가스관을 잠궜을 때의 효과가 크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추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다 보니까 푸틴이 계속 감산을 압박하면서 가스관도 잠글 수 있다. 이런 것을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서방 국가들을 압박을 하면서 자신의 입지를 좀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한 흐름들이 좀 이어지다 보니까 아마도 유가의 상승은 연말까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최근에 미국이 제재를 가했던 이란 자금에 대해서 우리나라 부분은 좀 풀어주는 부분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점들도 통해서 어느 정도 다른 것을 통해서 원유를 이제 공급을 하기 위한 작업들을 하고 있지만 일단 사우디와 러시아가 감산을 풀지 않으면 가격이 내려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뭐 배럴당 100달러 선을 넘을 것이냐 아니냐 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지만 적어도 저는 95불은 이상 넘어가면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런데 이게 공급적인 측면에 의한 문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원유 관련된 종목들 있죠. 석유 관련된 종목 이런 종목들은 변동성이 좀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전략보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지속적으로 연말에 원유 가격이 상승으로 인해서 러시아가 압박하고 이런 부분이 이어진다라면 그 이후에는 좀 재건주들이 다시 또 우크라이나 재건 쪽들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좀 준비해 나가시는 것이 오히려 내년 초를 노려서 준비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좀 안정적이고 좀 편안한 전략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니까 그 점들을 감안하셔서 좀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국제유가가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공급 쪽의 공급 측면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보통 생각하시는 정유주라던가 석유 관련주들은 움직임은 있을 수 있겠지만 변동성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이보다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을 내년 초를 대비해서 조금씩 준비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또 안정적인 전략을 제시해드렸으니까요. 국제유가 상승과 관련해서 이러한 전략도 함께 분석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또 주목받았던 여러 가지 업종에 대한 자세한 분석 제시해드렸고요. 바로 잠시 후에는 종목 상담 이어질 예정이니까 고민 있으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있으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시면 되고요. 궁금하신 종목의 이름 적어주시고 매수가와 비중 적어주시고 그리고 궁금한 점까지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더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9660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종목은 하이스틸이고요. 매수가가 4,500원에 비중은 20%. 서용원 전문가님 방송으로 수익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하이스틸도 투자 전략 부탁드려요라는 문자 또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자, 하이스틸 오늘 종가는 4,02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에 좀 강세가 나오면서 4,980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살짝 숨고르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좀 매수를 하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얼마 전에 이제 미국 쪽에서 철강의 중국 관련해서 좀 관세를 도입한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하이스틸 어떻게 볼까요, 전문가님 전략을?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매수가까지 그래도 기다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은 하고 있거든요. 네.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하이스틸이 뭐 상한가를 넘어서서 좀 급등을 했던 움직임들은 미중의 갈등이 좀 지속되면서 거기에 대한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뭐 반사이익을 많이 누릴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미질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미중 갈등이 여전히 좀 봉합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특히나 하이스틸 같은 경우는 저가에서 좀 갑작스럽게 좀 되돌림이 나오면서 추격 매수 물량들을 좀 소화하는 과정들이 좀 이어지고 있어서 조정 이후에는 다시 한번 좀 시세는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 한 3거래일 동안 음봉을 좀 기록을 했는데 그 3거래일 동안 개인들이 매도를 하고 그 물량들을 외국인이 좀 받아가는 모습들이 나타나줬습니다. 그러면서 거래량은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들이죠. 결국에는 여기서 따라 들어온 물량들의 매집 물량들은 아직 다 나가지 않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오히려 좀 추격 매수된 물량들이 공포감에 의한 손절매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청자님 매수가가 조금 애매한 부분들은 있지만 매수가를 좀 넘기는 흐름들은 좀 시도는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좀 조정 자리를 이용해서 분할 매수도 좋겠지만 비중이 조금 있으시기 때문에 여기서 더 분할 매수는 크게 의미는 없어 보이고 홀딩을 하시고 4,500원짜리를 한번 기다려보자. 갑자기 거래량이 좀 들어올 수 있거든요. 갑자기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상승세가 나올 때 여기에 대한 매물대가 좀 있으니까 장중에는 장대 양봉으로 들어올 수 있겠으나 여기서 종가상으로는 이렇게 윗꼬리를 달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를 넘어가는 자리를 이용해서는 좀 분할 매도하시면서 대응 전략을 세워나가시면 뭐 충분히 대응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이스틸 매수가 회복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또 윗꼬리가 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수가까지 올라왔을 때 분할 매도하는 쪽으로 전략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는 8491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종목은 한일사료이고요. 매수가가 6,950원에 18%. 진단 부탁합니다. 추매 가능한지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한일사료 오늘 종가 5,07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사료주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4, 5월 달쯤에 움직임이 좀 있었던 종목이고 이 당시에 흑해 곡물 협정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상승이 있었는데 그 뒤로는 또 역시나 좀 이슈가 요즘에는 부각이 되지 않으면서 살짝 잠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추가 매수 가능할지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맞아요. 이 종목은 말씀해 주셨듯이 이슈에 의해서 움직인 종목이죠. 아무래도 이제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거나 또는 이런 움직임들 때문에 사료값이 폭등을 하면서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 사실 지금은 그런 움직임들이 이어진다 하더라도 주가에 반영이 잘 안 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번 움직였던 테마이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지금 자리에서 강한 시세를 기대하기에는 쉽지 않은 감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슈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모든 종목이 다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종목은 4, 5월 달에 이미 4, 5, 6월 달까지 강한 시세를 만들었고 신고가를 좀 터치하는 모습이 나타나줬다가 지금은 이제 조정 자리에 놓여 있기 때문에 파동이 길지 않은 모습들이고 오히려 지금 파동이 더 길게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6월 달, 뭐 7월 달 이때 따라갔던 추격 매수 물량들이 올라오기만 하면 파는 이런 흐름들이 좀 이어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움직임이 좀 더딘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추가 매수를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구간에서 전저점 자리가 이탈을 하면 저는 아마 4,500원짜리까지도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와도 이상한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하시기에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러면은 평단가를 못 맞추고 매수가를 그냥 기다려야 할까. 근데 지금 시청자님께서 갖고 계신 매수가가 거의 지금 박스권 상단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다시 들어온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결론을 내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근에 좀 한 17% 급등했을 때 좀 기대감이 있으셨겠습니다만 저는 그래도 5,800원, 6,000원짜리는 좀 일부 시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럼 그 자리를 이용해서 일부라도 좀 정리를 해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정리를 하셔서 다른 종목으로 좀 이동을 하시고 또 시세가 나오면 좀 정리를 하시고 이런 식으로 좀 손실폭을 줄여나가는 흐름들로 가져가 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이슈 자체가 살아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말씀해 주셨듯이 곡물 협정 자체가 또 확전된다라면 더 다시 한번 급등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보다 더 큰 이슈가 나오지 않는 한 다시 재가격을 돌아오는 것은 조금 오래 걸릴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감안했을 때 추매보다는 비중 축소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한일 사료에 대한 전략, 추가 매수보다는 비중을 줄이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 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나도 고민 있는데 상담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참여 가능하시니까요.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이 시간 동안 실시간으로 하나하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선물도 받아가실 수가 있는데요. 실전 매매 기법 영상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 선물 또 어떤 선물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 꼭 필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은요, 사실상 장기적으로 길게 끌고 가면서 큰 수익이 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지 않고 단발성 시세들을 통해서 좀 나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담아드린 부분들을 살펴보면 기법적으로 좀 공략을 하는 방법들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식의 좀 공부를 해나가 보신다라면 테마주들이죠. 테마주들을 좀 안정적으로 좀 매매할 수 있는 방법들까지도 좀 교육이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네. 여러분들이 한번 좀 공부를 해보시고 진행을 해보시면 되겠고 모르시는 것은 오픈 채팅창에 들어오셔서 또 질문해 주시면 네. 거기에 대한 답변도 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많은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선물도 받아보실 수 있을 뿐 아니라 내일 있을 온라인 무료 방송도 함께 참여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내일 이제 개장 전 8시 30분부터 진행이 되고 하락장 대비 수익 종목 압축 전략이라고 내일의 주제가 되어 있는데 전문가님 내일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또 어떤 내용 준비하고 계신지 설명 한번 또 들어볼까요? 최근 시장의 움직임들을 보면 뭐 상승 종목이 한 600개, 700개, 하락 종목이 한 1,700개, 1,600개 이렇게 나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종목을 많이 들고 있으면 상당히 좀 힘든 시장입니다. 그만큼 압축이 좀 필요한 방법이고 그리고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은 움직이는 딱 패턴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이 단발 시세들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장기적인 추세 전략보다는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좀 짧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들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거고 업종 순환매로서 다음 우리가 살펴봐야 될 업종들도 제가 좀 선정을 해드리도록 할 거니까 아마 오시면 정말 받으실 수 있는 게 정말 많을 거니까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5강이 들어있는 전문가님의 강의 선물부터 온라인 무료 방송까지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서용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방송 중간중간 나가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상담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 5533번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종목은 삼익 THK, 매수가가 13,700원에 비중이 50%, 진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삼익 THK가 오늘 5% 정도 하락을 했고요. 12,15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로봇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인데 최근에 이제 지난주부터 좀 로봇주들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삼익 THK도 한 일주일 정도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구간이고요. 자, 앞으로 또 어떻게 또 반등이 가능할지 궁금해하실 것 같고 비중이 이제 50%라서 잘 전략을 세워보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볼까요, 전문가님? 일단 저는 뭐 기다려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로봇주들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이번 주, 지난주 후반부터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하나의 주도 섹터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 하락세가 나오는 이유는 목요일부터 진행되는 두산 로보틱스의 IPO가 이제 진행이 되죠. 사실 그동안에는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세가 이제 막 이루어졌다가 우리가 보통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고 하는 얘기가 있듯이 이제 실질적으로 IPO가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로봇주들이 빠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로봇
두산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IPO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주식시장 전체에서 자금이 빠지는 경향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IPO를 참여하기 위해서 또는 물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예탁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자금들 빠져나가다 보니까 로봇주들은 당연히 뭐 두산 로보틱스로 쏠려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사실 32KHK에 대한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모멘텀은 장기적으로 볼 때 굉장히 좋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장이 되고 두산 로보틱스가 만약에 실질적으로 인기를 누려서 뭐 따따상이 간다라면 다시 로봇주들은 좀 다시 훈풍이 좀 불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어떻게 보면 그냥 제자리로 돌아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거고요. 단지 이제 비중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을 텐데 저는 지금은 그냥 홀딩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적어도 14,000원짜리 넘어가는 자리를 이용해서 좀 매도할 기회는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지금 이게 지금 보시는 게 주봉의 흐름인데 지금 한번 조정은 좀 나왔습니다만 재차 매수가는 넘어가는 흐름들을 좀 도전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로봇 섹터들은 저는 뭐 내년까지도 쭉 봐야 될 섹터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심적인 여유를 좀 가지고 보신다라면 지금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분명히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 조정이 나온 자리도 거래량이 뭐 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좀 깨져 보이는 듯한 흐름들이지만 결국에는 바닥권의 하단 지지라인 때는 굉장히 두텁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좀 지켜보고 되돌림을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32THK는 조금 더 일단은 기다려보고 보유하자라는 의견과 함께 매수가 이상, 14,000원 이상에서 충분히 매도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는 9298번님께서 보내주신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솔트룩스이고요. 매수가가 39,860원에 비중은 19%입니다. 희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제 솔트룩스 오늘 31,900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솔트룩스도 이제 AI 챗봇 관련주라서 최근에 고점 대비 조정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점이 이제 거의 5만 원 선 가까운 부분이었는데 이제 4만 원 초반대까지 좀 밀리고 있어서 그래서 걱정이 좀 많이 되시는 것 같은데요. 솔트룩스는 어떻게 볼까요, 전문가님? 근데 시청자님께서 조금 매수가가 높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지 않나 싶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최근 뭐 AI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또 상승을 만들어줬고 앞으로의 움직임에 있어서는 뭐 긍정적인 흐름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렇지만 솔트룩스가 AI로 이슈받으면서 지금 한 1년여 동안 상승한 흐름들을 살펴보면 6,000원짜리가 5만 원 가까이까지 49,000원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3만 원짜리에 놓여 있는데 조금 과도한 상승 이후에 흐름들이 나타나줬고 거기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조심스럽긴 해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현재 29,000원대, 3만 원대가 좀 기술적으로 지지를 해주면 다시 한번 좀 4만 원, 그러니까 매수가 가까운 자리까지는 도전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 대형 시세가 벌써 두 파동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강한 상승을 기대한다라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니까 저는 좀 반등권 이용해서 비중을 좀 축소하는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나 솔트룩스 같은 경우 최근 상승 자리를 이용해서 좀 대주주 매도 물량도 살짝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많이 올랐다라는 것을 좀 반증해주는 흐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이 좀 이어져서 저는 여기서 큰 욕심 내시기보다는 좀 일부 반등권 이용해서 매수가에서 좀 기다렸다 매도하시고 좀 AI 주들도 순환매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아직 덜 오른 종목들로 좀 포트를 좀 옮겨가시는 게 좀 안정적인 수급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솔트룩스 또 반등이 좀 나오면 정리하거나 또 매도하는 쪽으로 전략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5270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종목은 에이스테크이고요. 매수가가 9,3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5%. 내일 매도했다가 다시 매수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질문 주신 게 오늘 에이스테크가 상한가로 마감을 해서 이렇게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오늘 종가가 3,8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매수가를 보니까 이제 9,300원대가 굉장히 또 오래되셨네요. 2022년쯤
전쯤에 있었던 가격인데 사실 이렇게 통신 장비주들이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을 받다가 이제 최근에 이번 주, 지난주부터 움직임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분께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내일 매도하고 다시 매수하는 전략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선생님? 저는 아직 좀 더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시청자님뿐만 아니라 네네. 5G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러실 겁니다. 그쵸. 왜냐하면 5G가 사실 우리가 4G에서 5G 넘어갈 때 막 엄청난 이제 혁명이고 인터넷이 빨라질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굉장히 좀 기대감이 컸었죠. 그때가 이제 2019년도, 18년도 이때입니다. 네. 근데 이제 갑자기 코로나가 터져버렸어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5G 장비주들의 매출이 생각보다 미국발 매출이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벌써 5G가 상용화된 지도 뭐 굉장히 오랜 기간이 됐고 이제는 6G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는 6G 테마를 다시 바꿔 가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 테마가 좀 오래 가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결국엔 가긴 가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에이스테크는 저는 뭐 좀 홀딩 관점으로 좀 더 홀딩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여기서 이제 일부를 매도를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 주신 것 자체가 매도해서 다시 조정자리에서 잡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평단가 맞추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지금 9,300원짜리니까. 네. 근데 저는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좀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물론 뭐 지금 한 4,000원짜리 언저리부터는 좀 저항대가 있으니까 혹시나 그 자리를 이용해서 보고 계신다라면 일부만 좀 매도를 하셨다가 다시 3,000원 초반대 눌림이 나오면 편입을 하시되 이 종목을 정리하는 관점보다는 저는 그래도 6G 테마를 다시 한번 우리가 믿고 네.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에이스테크뿐만 아니라 지금 5G 장비주들이 대부분 이렇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되돌림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큰 변동성과 뭐 윗꼬리 하는 흐름들에서 뭐 기술적 조정들이 좀 나와주고 기간 조정이 이어지겠지만 결국에는 5G 장비주들은 너무 과도한 하락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레벨업하는 자리를 우리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니까 네. 그동안 정말 마음고생을 하셨겠지만 좀만 더 기다려셨다가 좀 더 높은 자리에서 매도해서 반복 매매를 한번 진행해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아마 좀 공개 방송에 오시면 제가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5G 관련된 종목 갖고 계신 분들 네. 특히나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에이스테크에 대한 전략도 자세하게 제시해 드렸고요. 에이스테크뿐만 아니라 다른 통신 장비주들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이러한 전략들과 분석들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98번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종목은 STX. 매수가가 39,000원의 비중 20% 언제쯤 오를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STX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STX 그린로지스가 인적 분할을 하면서 재상장이 됐죠. 이번 주, 지난주 금요일에 재상장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계속 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도 9% 넘게 하락을 하면서 26,35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반등이 좀 언제쯤 나올 수 있을지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근데 이거는 뉴스가 이미 다 이제 반영이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기업 분할한다라는 이슈 때문에 STX가 뭐 보수적으로 봐도 15,000원에서 5만 원까지 간 거거든요, 네. 거의. 그 다음에 처음부터 보면 6,000원에서부터 한 49,500원까지 올라간 거기 때문에 저는 기업 분할되고 처음 상장이 이루어진 날 팔아야 될 자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쉽습니다. 지금 매수가 자체도 결코 낮은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을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 거래일 동안 좀 하락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윗꼬리 강하게 달고 거래량 줄어들면서 아랫꼬리를 거래량 좀 들어왔고 하락이 나왔는데 네. 오늘부터 외국인 기관 수급들이 조금은 들어왔거든요. 그렇지만 25,000원짜리 언저리에서 좀 반등해주고 좀 지지해서 반등해주면 한 3만 원 초반대, 초중반대는 좀 나올 수는 있을 텐데 저는 지금 39,000원짜리를 보유한 상태에서 그냥 기다린다라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미 좀 뉴스는 다 반영을 했다, 주가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헤드앤숄더형으로 더 하락할 수도 있는 자리라는 점을 꼭 염두에 보셔야 될 거고요. 반등권을 이용해서 좀 축소해 나가거나 좀 매도를 하셔서 좀 추격 매수보다는 좀 저가에 좀 공략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네.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또 이렇게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이용하셔서 빠져나오는 쪽으로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STX까지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주식 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오신 공략주 어떤 종목일지 바로 들어볼까요? 네, 오늘도 뭐 단기 종목 하나랑 조금 무거운 종목 하나 들고 왔는데 네. 그래서 단기적인 종목의 시세가 확실히 좋긴 한 것 같아요. 근데 뭐 그 종목이 뭐냐? 모니터랩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이 종목도 상장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5월 달에 상장이 됐다가 당일날 강한 상승 이후에 지속적으로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바닥권에서 이제 8, 9월 달부터 이제 서서히 거래량이 좀 동반되는 모습들인데요. 이제 웹 보안 관련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ACSA 퍼시픽이라는 호주 기업과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이제 호주 시장 진출 기대감들도 상당히 좀 놓여 있으면서 거래량이 좀 동반된 모습들도 있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최근 이제 좀 기대감이 나타나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 상무부 부장관이 이제 사절단을 데리고 방한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기대가 되는 것은 이런 웹 개발과 관련 보안 관련된 이런 것들을 협의하기 위해서 지금 방한을 한다 얘기가 지금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와 관련된 좀 이슈와 함께 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특히나 지금 이런 회동들과 함께 이어지고 있고 미국이 최근 중국과의 이제 첩보전이라고 할까요? 이제 갈등이 이제 이 인터넷상으로도 넘어가는 모습들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번에 이제 성향이 딱 보이는 거죠. 이 방한하는 기업이 15개 기업과 동행을 하는데 그 기업이 이제 이 사이버 보안 관련된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중국을 좀 압박하기 위한 이런 부분들이 좀 이어져서 그와 관련된 종목으로 좀 편입이 되면서 기대감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술적인 흐름으로 접근이 상당히 좀 좋다라고 좀 판단이 돼요. 오늘 보시면은 9월 달부터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동반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어저께 상당히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거래량을 쫙 줄어들면서 조정을 받았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제 쉬어가는 흐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조금 늦으면 다음 주까지 좀 반등을 좀 한번 강하게 이어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정자를 이용해서 일목균형표상에서 구름대 하단이 나온다? 그러면은 뭐 이거는 매수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사실 장중에 계속 조정을 받다가 막판에 종가 관리되면서 올려놓고 끝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저가 매수세도 상당히 강하다라는 것을 좀 반증해 준 흐름이기 때문에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이 종목을 선정할 때는 10,000원 이하권이 있었어요. 근데 네. 지금 되돌려 놔버리는 바람에 1,300원인데 좀 1,300원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고 1차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8,000원 잡고 대응을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공략주는 단기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종목 정보 보안주 모니터랩이었고요. 1차 목표가 12,00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공략주도 바로 들어볼까요? 두 번째 종목은 한미약품입니다. 뭐 제약사죠. 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제약사라고 볼 수 있을 텐데 한미약품이 최근 박스권 움직임들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지금 매수하기 상당히 좋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종목을 선정해 봤고요.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과 그다음에 뭐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약주들의 순환매 상승 기대감이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한미약품이 지금 상승세가 이어졌던 모멘텀을 살펴보면 이식편대 숙주증이라고 해서 좀 상당히 좀 희귀 질환이에요. 근데 이 희귀 질환이 상당히 좀 치료가 까다롭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제 평생 관리를 해야 되는 질환인데 세계 최초로 이제 월 1회 투여로 인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전망들도 나와서 상당히 좀 기대감이 높습니다. 그래서 최근 연기금의 수급이 9월 달부터 계속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 돌파를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31만 원 이하
계약권에서 좀 매수세 관점으로 좀 진행을 해보시고 1차 목표가 34만 원, 뭐 그 이상도 가능할 거라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27만 6천 원 좀 잡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 번째 공략주는 한미약품이었습니다. 1차 목표가 34만 원, 손절가는 27만 6천 원으로 오늘 모니터랩과 한미약품 두 가지 공략주에 대한 가격 전략들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종목 상담 받지 못하신 분들이 내일 방송에서 다시 오셔서 샵 3772번으로 더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전문가님과 여기서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3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